아시아투데이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아투TV 데일리 뉴스 출발합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지난 주말부터 오늘 아침까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바로 대구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소는 찰리 커크의 추모식 현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장소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모였고 두 번째 장소는 정말 많은 미국인들이 모였습니다. 이 두 장소 좀 비교해 가면서 오늘 전해드리고요. 또 밤사이 있었던 외신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소 대구로 한번 가볼까요? 저희 아시아투데이 기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준비된 노트북 화면 함께 공유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 독재 못 막을 땐 역사의 죄인 될 것. 보수 심장에서 다시 일어서자라는 기사인데요. 일단 사진 한번 볼게요. 와, 진짜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동대구역 가보셨나요? 동대구역 가면은 저 장소가 굉장히 넓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작년쯤에 제가 대구 한 달 살이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총선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기 신세계 백화점 입구에서 끝까지 한 걸으면 제 걸음으로는 한 5분?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만큼 굉장히 넓은 장소인데 저 장소에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좀 여당과 야당의 현재 여당과 야당의 장외 집회를 좀 비교해 보면 그동안의 장외 집회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또 다른 장외 세력 간의 결집이 참 잘 된다 이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과 장외 집회 간에 좀 어느 정도의 괴리감이 있었는데 이번 동대구역 집회 같은 경우에는 당과 그리고 장외 세력 간에 함께 좀 한마음으로 모였다는 것에서 의미가 좀 클 것 같습니다. 자, 이날 뭐 있었던 국민의힘 지도부들의 발언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당 지도부가 좀 총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협에서도 많이 왔고 일반 당원들,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왔죠. 우선 장동혁 대표,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하이에나 뒤에 숨어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 반헌법적인 정치 테러 집단의 수괴다. 여권의 권력 형태를 정치 테러로 규정해 민주당 지도부를 정면 겨냥을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독재를 막아내지 못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의 문제다. 자유와 이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송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권력 간 서열을 말했는데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최상위 권력자고 입법, 사법, 행정이 삼권 분할 체제로 체계로 설계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동욱 최고위원도 발언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보수의 심정을 도려내려 하고 있다. 우리는 죽지 않고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자, 요 발언은 좀 굉장히 좀 강한 발언이긴 합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다. 이재명이 원하는 나라는 북한인가? 국힘이 대구에서 장외 투쟁을 했다. 지도부들이 이렇게 의원들이 총출동을 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요. 송원석 원내대표도 이렇게 앉아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있었고요. 또 다른 지도부들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사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마음으로 이렇게 집회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이었죠. 자, 그리고 이 장애투쟁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이 추석 전에 이 현 정부를 심판하겠다라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분석을 해보자면 이번 이 화제가 밥상에 오르냐 이런 정치 지형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 따라서
이런 명절 효과를 겨냥해서 국민의힘이 연휴 내내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 실패와 독주를 집중 부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대구 현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또 있습니다. 자, 저희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들 쭉 몇 개 더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앞두고 로이터 인터뷰를 가졌고요. 또 유엔 총회를 위해서 뉴욕으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정치부 기사도 좀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께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국제뉴스입니다. 국제뉴스 관련해서 외신 그대로의 외신을 여러분께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오늘 아침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실시간으로 다 보다가 제이디 벤스 부통령 그리고 에리카 커크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제 연설 시작할 때쯤 출근을 해야 돼서 빨리 출근을 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자, America loved Charlie Kirk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팍스나 여러 가지 방송 실시간을 통해서 다 실시간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Turning Point USA라고 되어 있는데 이날 이 추모식을 보면서 오늘 한국 시각 기준으로 아침에 시작했던 이 추모식을 보면서 와 진짜 터닝 포인트다. 미국의 정말 이게 터닝 포인트구나. 찰리 커크의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어마어마한 터닝 포인트가 됐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연설을 했고요. 또 기사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오랜만에 재회하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연설을 했습니다. Charlie transformed conservatism. 찰리 커크가 보수주의를 바꿨다, 혁명을 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찰리 커크는 미국에 대해서 그리고 Friend Charlie Kirk, we found a great American leader. 찰리 커크가 굉장한 대단한 미국의 리더였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썼던 국제부 기사 중에 하나가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에 가 있는 동안 팍스 뉴스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찰리 커크와의 일화를 이렇게 추억을 하면서 앵커에게 제가 기사를 바로 그냥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찰리 커크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라는 그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자, 팍스뉴스 인터뷰였습니다. 자, 18일자 팍스뉴스 진행자 마스 맥칼럼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찰리 커크만큼 젊은 층들의 젊은이들의 청년들의 마음을 이렇게 확 사로잡은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찰리 커크에게 너 언젠가는 백악관을 차지할 거야. 대통령이 될 것 같다라고 찰리 커크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일화를 팍스뉴스 인터뷰와 진행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와,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이 현장 실시간 방송을 보면서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첫 번째 놀랐던 거는 에리카 커크가 뭐라고 했냐면 에리카 커크가 굉장히 힘든 발걸음을 걸으면서 나왔어요. 근데 와, 진짜 그 현장에 있는 미국인들이 에리카 커크를 응원하고 울고 박수치고 찰리 커크를 추모하는 그 현장의 그 감정과 감성과 열기가 그냥 실시간 방송으로 보는데 진짜 다 전해지더라고요. 에리카 커크가 막 울음을 참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은 유산이라는 게
물질적인 유산도 있고 정신적인 유산도 있잖아요. 그 유산이라는 게 부모가 소천했을 때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건너가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배우자가 먼저 하늘나라를 갔을 때 그 배우자의 정신적인 유산이, 사명의 유산이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가서 더 커져서 터닝 포인트가 돼서 다시 살아 움직이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에리카 커크가 뭐라고 했냐면 울면서 울음을 참으면서 진짜 그 본인의 진짜 그 속에 들끓는 슬픔과 아픔과 이런 걸 참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본인의 십자가에 박았던 저들을 용서한다.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을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본인의 남편을 죽인 찰리 커크를 죽인 그 청년을 굉장히 이 말을 힘들게 했어요. 근데 단호하고 결단을 한 진심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암살범을, 그 청년을 내가 용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와,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어떻게 용서할 수 있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지? 그래, 10년이 지나서 한 50년 정도 지나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용서한다는 말을 한 50년 지나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조금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한 1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참 찰리 커크만큼 대단한 사람이 에리카 커크구나 느꼈고, 이건 그냥 보면서 저의 개인적인 감동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찰리 커크에게 언젠간 미국의 대통령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에리카 커크를 보면서 와, 이 사람 엄청난 리더감이다. 왜냐하면 그냥 되게 연약하고 여리여리하고 하늘하늘한 그런 미망인이 아니라 이렇게 눈빛과 마음에서 불이 일더라고요. 신앙의 불, 믿음의 불, 두 번째는 미국에 대한, 자국에 대한 애국의 불, 세 번째는 사명의 불. 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굉장히 강한 사람이구나.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찰리 커크가 남겨둔 유산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유산은 전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유산이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영상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찰리 커크가 미국에 남겨둔 그 유산을 에리카 커크가 이렇게 강인한 것을 보면서 그 자녀들도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가 남기고 갔던 연설, 아버지가 남기고 갔던 터닝포인트 USA 운동, 이거를 영상으로 접하고 공부하고 에리카 커크 엄마에게 들으면서 더 큰 호랑이, 더 큰 사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뒷모습이죠. 진짜 여러분 한번 영상으로 쭉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사 말고요. 우리나라 외신 그냥 기사 말고 영상 보시면 정말 많은 미국인들이 추모와 애도와 이 말 그대로 This is the turning point라고 백악관 여기 홈페이지에 이렇게 사진과 백악관 SNS에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진짜 터닝 포인트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외신을 확인해 보면 전부 다 거의 탑 기사가 이 내용이었습니다. 에리카 커크, 트럼프 대통령, 터닝 포인트 USA, 찰리 커크의 추모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외신 그대로의 외신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자 기준으로 외신들은 탑 기사를 뭘 다루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팍스뉴스 홈페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팍스뉴스 들어가시면 탑 기사로 Widow's Tribute, 에리카 커크의 모습이죠. 에리카 커크 shares second lady's comforting words after husband's assassination. 에리카 커크 내용입니다. 자, 찰리 커크 추모식. 그러니까 이 워딩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에리카가 I forgive you, 용서한다는 이 말 있죠. 와, 저도 이거 실시간으로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와,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에리카 커크가 어떻게 저 말을 할 수 있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탑 기사 확인해 보시면 다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찰리 커크 추모 현장에서 History will remember Charlie Kirk. 역사는 찰리 커크를 기억할 것이다. 보시면 팍스 뉴스 지금 메인 화면이 탑 기사가 이겁니다.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찰리 커크를 위로해주는 모습, 또 그 찰리 커크 추모 현장에서 이거죠.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약수하는 모습,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탑 기사는, 메인 기사는 찰리 커크의 추모식 현장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팍스라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CNN 한번 가볼게요. CNN의 오늘의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 메인 기사는 이겁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찰리 커크. Erica Kirk says, I forgive her husband Charlie's accused killer. 그 킬러를 에리카가 용서한다는, 이 말이 진짜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미국의 전 국민이 보는 데서 암살을 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그 말이 가능할까요? 네, 에리카 커크는 눈물을 참고 그 말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CNN에서도 메인 탑 기사입니다. 오늘 아침 한국 기준으로 아침에 있었던 요 내용이 메인 기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사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뭐 다른 뉴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어떨까요? 자, 뉴욕 타임스의 메인 화면 역시나 이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 한국 기준 오늘 아침. 자, 찰리 커크 연설, 찰리 커크 추모식 입니다. 뉴욕 타임즈도 탑 기사가 메인 기사가 요 내용이란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외신을 이렇게 탑 기사를 이제 뽑는 걸 보면은 전 세계 흐름과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걸 한번 쭉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또 기사는 어떤지 볼게요. 월스트리트 저널 볼까요? 월스트리트 저널 마찬가지입니다. 찰리 커크 내용이에요. 에리카 커크를 보면서도 이렇게 미국인들이 응원하는 모습,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이게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메인 화면입니다. 탑 기사. 십자가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 미국인도 있었네요. 다양한 장면을, 사진의 현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리카 커크의 눈물 어린 모습, 또 미국인들의 모습, 경례하는 미국인들 모습, 트럼프 대통령, 십자가 들고 가는 또 미국인들의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영국 방송은 어떨까요? BBC 한번 볼까요? 자, BBC 메인 하면 역시나 BBC는 영국인데도 이겁니다. Trump hails Charlie Kirk as American hero. 미국의 히어로다, 영웅이다. 마찬가지로 메인 이렇게 큰 사진으로 BBC 역시 찰리 커크 추모식 현장의 모습을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욕 포스트, NIP 보겠습니다. 뉴욕 포스트 메인은 역시 마찬가지로 Tears for Charlie입니다. 참, 보기만 해도 좀 눈물이 납니다. 그러니까 찰리 커크 오늘 추도사, 제이디 벤스, 트럼프 대통령, 에릭 트럼프, 에리카 커크 이런 분들의 내용들이 가장 메인 화면에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IP, 뉴욕 포스트, 팍스 뉴스, CNN, 월스트리트 저널, BBC 전부 다 메인 화면에 이렇게 찰리 커크 오늘 새벽 아침 이 추모식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아침자 우리나라 외신 보도는 어땠을까요? 우선 조선일보 내용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사망 선고 내린 트럼프? 여러분 제가 쭉 보여드렸잖아요. NIP, NIT, 월스트리트 저널, CNN, 팍스 뉴스, BBC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첫 메인 화면이 탑 뉴스가 찰리 커크 추모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사는 메인이 아메리칸 드림의 사망 선고 내린 트럼프. 그러니까 물론 이 지금 H1B 비자 여러분 소식 들으셨죠? H1B 비자가 1억 4천만 원으로 이제 오른다 이 얘기입니다. 참 좀 다르지 않은가요? 역시나 이건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동아일보 내용. 머스크 멜라니아도 받은 H1B 비자. 트럼프 아메리칸 드림의 빗장 걸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건요. 아메리칸 드림은 미국의 드림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보는 드림이 아니에요. 근데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건요. 진짜 그야말로 터닝 포인트 USA. 미국의 자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하는 그 정신이 아메리칸 드림이 아닐까. 물론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은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에 외국인들이 가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 아메리칸 드림이 좀 빗장이 걸렸다 이런 내용인 건 아는데 미국의 진짜 정신이 무엇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 마가 세력과 트럼프 내각과 미국을 다시 터닝 포인트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외신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 이 찰리 커크의 추모식만 제대로 보더라도 우리가 같이 좀 공감하고 좀 포인트를 맞춰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는 좀 빨리 파악을 할 수 있을 텐데 좀 내용이 빗나가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동아일보 마찬가지로 미국의 취업 허들 100배 높인 트럼프 비자 폭탄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자, 또한 여론조사 관련해서도요. 또 국내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관련해서 조금 잘못된 정서를 만들고 있는 기사들을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채널 A 보도인데 미 여론조사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미국 성인의 1183명을 대상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가 62에서 75%로 13%포인트 올랐다.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29%에서 51%로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채널 A가 방송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때 자세히 보시면요. 이게 여기는 잘 안 나오는데 이게 AP통신이랑 시카고 대학 주사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지금 좌진형으로 이미 정령된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AP통신, 시카고 대학 여론조사를 볼 때 하나의 여론조사만 보기보다는 다면화된 여론조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그 여론조사들의 적중률이 어느 정도였는가 그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요. 뭘 보여드리려냐면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트럼프 지지율 관련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여주는 트럼프 지지율 이거를요. 그냥 굳이 그때로 다 믿지 마시고요. 구글링에서 그냥 트럼프 폴 POLL 트럼프 이렇게 치시면 다양한 매체에서 트럼프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종합적으로 좀 다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 기사는 팍스에서 나온 기사인데 Fox News Poll에서 트럼프 여론조사 결과인데 9월 11일 내용입니다. 보면은 Trump's ratings are strong on border security, weak on the economy라고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이 국경 문제에 관련해서는 되게 높고 근데 경제 문제에 관련해서는 지지율이 좀 낮다라는 팍스의 여론조사 이제 결과인데 이걸 한번 한국어로 그냥 편하게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 같이 보기 쉽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조사가 국경 보안과 공공 안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점으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폭스뉴스 전국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를 더 좋게 만들었다고 답한 유권자가 나아졌다 30%보다는 52%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있는 사실 그대로 이제 보여드려야 되니까요.
근데 한국에서 보여주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무조건 낮다라는 미국인들도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건 좀 너무 한쪽 편향적이지 않나? 미국인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근데 섹션별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여론조사 기관별로 봤을 때 좀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보도록 할게요. 여기 Fox News 여론조사입니다. Fox News poll 보시면 Over half of voters say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made the economy worse.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worse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 선 없죠. 2025년 September 9월입니다. January 2025년. 어쨌든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팍스 뉴스 결과에는. 근데 이 설문조사는 어쨌든 수요일에 터닝 포인트 USA 찰리 커크가 암살되기 전에 완료된 여론조사입니다. 경제에 대한 평가는 부정 71, 긍정 29로 부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 근데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근데 이슈별로 좀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이슈 팍스 뉴스 폴의 이슈별로 보면 이코노미가 37%, political division이 11%, immigration border security는 13%. 그러니까 immigration border security에 있어서는 부정평가가 낮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지지율이 국경 보안에서는 57%가 찬성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 Fox News poll 여론조사 보면은 at least half of voters approve of the federal government playing a role in policing crime in major cities. 국경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 범죄 관련 있죠. 거기서는 approval, 그러니까 긍정이 53입니다. 여기도 긍정이 51. 그러니까 국경 문제라든지 뭐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범죄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 평가가 지금 50을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자국 중심주의입니다. 미국인들도 여러분 하면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국의 보호죠. 국경 문제에 관해서 그다음에 뭐 보험 관련해서 우리 자국민들에게 이득이 가게끔 자국민 위주로 해준다. 경계를 비자 관련해서도 우리 자국민이 무조건 유리하게 해준다. 관세나 이런 부분에 무역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에는 많은 관세를 부여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이득을 가게 해준다. 이러면 국민들이 다 찬성을 많이 하겠죠. 긍정평가를 하겠죠. 근데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은 굉장히 팍팍하고 힘들기 때문에 긍정평가를 주기가 조금 어려울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국내에서 미국인들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 볼더나 뭐 이런 비자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 자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는 범죄 관련 이 크라임 관련해서나 국경 보안 관련해서는 57%가 지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49%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으로서의 성과를 또 지지한다. 이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 여러분 그냥 구글에 검색을 하셔서 트럼프 폴 치시면 다양한 이제 매체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대선 관련해서 가장 근접한 여론조사를 냈던 곳이 라스무센 리포트입니다. 라스무센 리포트가 트럼프 대통령 이번 대선 또 지지난 대선 때도 거의 근접한 여론조사 결과를 맞췄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제가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이스타는 비자가 아닙니다. 저 한번 100번 정도 좀 외치고 싶습니다.
이스타는 비자가 아닙니다. 이스타는 전자여행 허가제입니다. 계속 이스타 비자, 전자 비자 이러니까 이스타를 발급받아서 가서 미국에서 일하는 거를 불법인데 당연하게 한국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인들은 이스타 받고 가서 일하는 경우 없습니다. 거의 드뭅니다. 우리나라 그 비율이 이스타를 발급받아서 가서 일을 하는 불법 행위를 한 겁니다. 어디서 인식에부터 잘못된 거예요. 미국은요, 이스타를 비자로 만들지 않았는데 우리 자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이스타 비자라는 명칭을 우리가 스스로 붙여서 가서 일을 한 거예요. 불법 노동을 한 거예요. 지금 이 표현도 잘못됐어요. 이 미국 관광 비자도 지금 이스타 말하고 있는 건데 이스타가 원래는 $21였습니다. 수수료가. 네, 올해 9월 30일부터 $40로 오릅니다. 한 뭐 21,000원, 2만 원 정도, 3만 원에서 한 5만 5천 원 정도로 오르는 거죠. 이스타는 전자여행 허가제입니다. 관광 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자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자, 요거 제가 메일이 와서 한번 들어가서 그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CBP가 Systems Update가 됐습니다. 보시면 2025년 September 13th라고 나와 있죠. 자, September 13, 9월 30일부터 New Fee Amount가 $40. 그러니까 이스타가 이제 $40가 되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비자라는 단어 있나요, 여러분? 없어요. Welcome to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Create New Application, 이스타를 발급받는 사이트인데요. 비자 아닙니다. 일렉트로닉, 전자, 시스템, 트러블, 허가 받기 위한 전자 그냥 허가제입니다. 최대 90일 미만. 근데 이걸로는 미국에 가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비자의 종류가 정말 많죠. 그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미국에 가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비자 중에 이제 H-1B 비자가 소식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죠? 저는 이게요. 그러니까 뭐 비자 폭탄이다. 아메리칸 드림의 빗장을 걸었다. 이런 접근보다는요. 여러분 이분의 눈물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많은 미국인들이 모여서 무엇을 기리는 것일까요? 제이디 벤스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최소한 이 모든 추모식의 전체를 보시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퀘스천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막 미국이 너무 빡빡하게 굴 때 너네 원래 이민자의 나라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국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면서 영국을 건너서 미국 땅을 밟습니다. 필그림들이었습니다. 그 필그림들이 미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땅을 건너오면서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척박한 그 미국 아메리칸 대륙을 처음 밟았을 때 미국의 건국자들이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그림들이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미국을 건국을 했고 거기서 첫 수학을 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절기가 바로 땡스기빙입니다. 추수감사절이죠. 미국은 미국이라는 나라 그 건국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감수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미국의 건국 정신, 그리고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 미국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자유라는 가치, 기독교 정신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엔차이하거나 안티하거나 거기에 프로테스트를 하거나 범법을 하는 사람은 그 발을 디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이 됐습니까? 저는 미국 역사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너 선택해서 만약에 너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선택해서 어느 나라 태어날래 하면 저는 100%, 1000%, 10,000% 저는 대한민국입니다. 인종도 저는 그냥 100% 한국인, 저희 엄마 아빠 피, 할아버지 할머니 피로 태어나고 싶고요.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건국 과정을 보면 미국은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서 미국 아메리칸 대륙을 찾아서 미국을 건국을 했잖아요. 찾아간 거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근데 우리나라 역사는요.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진짜 더 이상 희망이 없겠다. 뭐를 보면 알 수 있죠? 초대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종신형을 선고받고 한성 감옥에서 독립정신의 서문이 이렇게 나와 있죠. 감옥에서 지낸 지루한 시간이 5년이 지났다. 와, 5년. 여러분, 뭔가 3개월만 지나도 진짜 힘들 거예요. 근데 3개월도 아니고 3주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5년 뒤에, 5년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어도 아니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죄수 이승만이었어요. 항성 감옥에서. 자,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때 그 어느 누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리라고 그 어느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거를 인식하고 있거나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도 없었어요. 투표? 민주주의? 아무도 몰랐어요. 여전히 그때 조선에는 계급사회 그리고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많은 인권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모든 것이 다 끝났던 한성 감옥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한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일제 치하를 또 이겨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을 이루었고 6.25 전쟁 이후에 공산 치하까지도 극복해냈던 것이 그 공산 치하를 극복해내고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한미 동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이만큼 굳건하게 세운 나라가 자랑스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또 70년대, 80년대 경제화는 어땠습니까? 저는 82년생인데요. 82년생으로서 태어나고 보니까 그냥 부유하고 태어나고 보니까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고 저한테 이제 영어 어떻게 공부했니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냥 태어나니까 집에서 부모님이 영어 방송 틀어주셨고 영어 공부할 수 있게 영어 관련 이제 서적들이나 영어 관련 오디오 테이프나 이런 거를 그냥 주셨어요, 저한테. 영어 학원 보내주시고 뭐 영어로 집에서 계속 막 영어로만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외고를 그냥 갈 수 있었고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꿈만 펼치면 되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부모님이 보내주셨고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서 가면 됐었고 이런 세대였습니다. 근데 저의 의식이 결정적으로 이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의 피와 눈물과 땀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제가 결정적으로 진짜 울면서 자각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너무 고생 없이 자라다 보니까 저를 아버지 회사 공장 현장에 저를 투입을 시켰어요. 2달 동안. 사무실로 이제 부른 게 아니라 공장 현장에서 태국 노동자들, 중국 노동자들, 동남아 노동자들 등등과 함께 같은 이제 시급을 받으면서 아침 8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 2시간 노동, 10분 휴식, 2시간 노동, 10분 휴식.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버지 회사가 자동차 부품을 현대 자동차와 프랑스 발레오에 이제 수출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모터 부품을 인스플레이트 1, 2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계속 반복 가루를 먹으면서 반복 8시간 동안 서서 노동을 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와, 이게 2시간 딱 서서 공장에서 노동을 하는데 2시간 지나니까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공장에서 근로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8시간 근로를 하는데, 와,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7, 80년대, 공장 노동자들의 이 노동이 정말 나는 잠깐 이렇게 경험해 본 거였지만 그분들의 노력과 그분들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이만큼 성장했고 나 같은 80년대생, 나 같은 82년생이 그냥 태어나면서 누렸던 이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와, 진짜 감사해야 되겠다. 진짜 감사해야 되겠다. 내가 방송 언론계에서 그냥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체는 우리 부모님 세대 선조들의 노력의 발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외신에 대해서 또 가짜뉴스에 대해서 저 나름 이렇게 여러분께 정말 목이 아파가며 부르짖는 이유는 그냥 만들어진 방송, 그냥 만들어진 언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선두에 서는 방송과 언론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좀 자료 화면 보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이스타 관련해서도 이스타 비자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관광 비자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 좀 주지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에 이런 속보가 떴었거든요. 미 국방부가 암살당한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를 앞세워서 신병 모집을 검토하고 있다. 자, 연합이 이렇게 탁 띄우자마자 문화일보도 이렇게 띄웠고 연합, 뉴시스, 뉴스원, 미 국방부가 새 모병 캠페인을 찰리 커크를 내세워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보도가 뜨자마자 제가 팍스뉴스를 검토를 해봤거든요. 근데 팍스뉴스에서 어떤 단독이라면서 속보가 떴었냐면요.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clusive 단독이라고 해서 팍스뉴스에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 받았었던 이 내용이 NBC 방송이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다 받아서 썼는데, 바로 팍스에서 반박 기사를 썼습니다. 요거 여러분 알기 쉽게 그냥 번역을 해드릴게요. 번역기 돌려드릴게요. 팍스뉴스에서 출처가 분명합니다. 국방부가 MBC에 제공한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요. 자, MBC 보도는 100% 틀렸다. 국방부 대변인 킹슬리 윌슨이 팍스뉴스와 디지털과 인터뷰에서 이 MBC 보도는 이 보도입니다. 이 보도요. 이 보도는 MBC가 보도하고 한국의 언론들이 외신으로 받아쓴 이 보도는 100% 틀렸다. MBC가 익명의 출처를 기반으로 허위 주장을 게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사를 볼 때 특히 외신 기사를 보실 때 출처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NBC의 보도는요. 출처가 익명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팍스뉴스의 보도는 출처가 분명합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 킹슬리 윌슨의 인터뷰였습니다. 자, 윌슨은 이거 가짜다. MBC는 익명의 출처를 사용해서 사실인 것처럼 발표를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내용이 좀 재밌습니다. 이 MBC의 이제 션 파넬 수석 대변인이요. 요거 영어로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션 파넬 수석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 있나요? 다시 찾아볼게요. 네, 여기 있죠. 그러니까 Chief Spokesperson Sean Parnell accused the media of inventing lies about recruitment efforts in attempt to undermine the administration. 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꾸며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언론은 이 MBC라는 언론은 행정부의 성공을 공격하기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성공을 공격하기 위해서 너무 필사적이어서 거짓말을 꾸며내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해줬습니다. 이 MBC의 보도는 가짜 보도고 The media is so desperate. 너무너무 간절하대요. To attack this administration's success. 지금 이 행정부의 성공을 공격하는 것에 굉장히 desperate 하대요. 이렇게 수석 대변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짜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외신을 보실 때 여러분 그냥 외신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 그거를 이렇게 미 국방부가 얘기를 했어. 화면 다시 띄울게요. 화면 보면서 연합, 문화일보, 다른 언론사들 뉴스원 다 받았었어. 근데 정작 정확한 출처가 있는, 자, 보시면 국방부 대변인도 팍스에서 인터뷰를 했고, NBC는 익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또 NBC에 제공한 성명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션 파넬 수석 대변인도 정확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NBC 이 내용이 가짜다. 100% 가짜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저도 역시 즉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이 다 그냥 이게 제가 금요일날 기사를 쓸 때 보도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을 때 보면은 전부 다 MBC가 이 내용만 다 떠 있는 거예요. 미 국방부가 암살당한 우파 활동가 앞서 신병 모집 검토하고 있다. 근데 국방부에서는 이미 공식 발표를 했어요. 아니라고. MBC 보도 가짜다. 국방부 공식 대변인 성명, MBC에 발표한 내용, 대변인들 발언, 팍스뉴스 인터뷰, 단독 이라면서 팍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 외신도요. 자, MBC 보도에 명백한 가짜뉴스다. 미국 국방부가 MBC 뉴스가 보도한 찰리 커크를 내세운 신병 모집 캠페인 추진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다 라며 반박했다. 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자, MBC는 2명의 익명 국방 관계자의 발언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익명으로 발언을 근거로 한다? 여러분 항상 요거를 퀘스천을 항상 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인사의 발언이 아니고 익명의 발언을 근거로 제시해서 국방부가 이렇게 할 거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방부에서는 이거는 MBC 보도 부인했다. 100% 틀렸다고 말했다라고 팍스뉴스에서 보도를 했고 대변인과 인터뷰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요. 참 우리나라 외신 보도들이 신기한 게 이런 반박 기사가 뜨면 빨리빨리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반박 기사를 쓰고 또 찾아보니까 다 그냥 국방부가 찰리 커크를 앞세워서 이렇게 보도를 신병 모집 검토를 한다 이 내용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미국과 한국 간의 misunderstanding, 갭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다양한 보도를 다면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보도가 아니라 여러분께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지난번에도 뭐 이런 재미있는 표현 썼지만 국제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야말로 이 장면도 한번 볼게요. 터닝 포인트 USA 또 가시면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찰리 커크 추모 현장의 모습, 그 열기, 그 추모 애도의 물결, 찐 미국인들의 그 감정을 느끼실 수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앞서 보였듯이 미국에서는 찰리 커크에 대한 보도, 근데 제가 팍스뉴스만 오늘 보여드린 게 아니잖아요. 팍스뉴스만 보여드린 게 아니라 CNN 첫 페이지, NIT, 뉴욕타임즈 첫 페이지, 뉴욕포스트 첫 페이지, BBC 첫 페이지도 다 찰리 커크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H1B 비자를 두고 비자 관련해서 접근도 사실 접근의 첫 번째 단추는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타는 비자가 아니라니까요. 이스타는 비자가 아닌데 또 이스타 비자도 또 오른다. 이런 또 헤드 제목을 잡으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그 접근 방식부터 잘못됐다니까요. 뭔가 이 찰리 커크를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일부 진영에서 또 극으로 매도를 하죠.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쭉 외신을 오늘 아침 외신 BBC까지 미국의 좌진영 우진영 다 보여드렸죠. 미국의 정서와 미국의 지금 메인 이슈가 뭔지, 전 세계인들이 보도하고 있는 게 뭔지, 그 메인 이슈에서 포인트가 뭔지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한국이 국제 왕따가 아니라 국제사회 흐름과 함께 윈윈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칼럼을 썼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칼럼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제목을 뽑을 때 폭스뉴스 앵커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찰리 커크의 암살 이후에 사람은 죽일 수 있지만 사명은 죽일 수 없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럼 제목을 사실은 할 때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사명은 죽일 수 없다. 이 제목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강해서 사람은 사라져도 사명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찰리 커크의 죽음과 또 그 죽음에 애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개항, 아무나 기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반기를 지시하지 않죠.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본인의 에어포스 2에 찰리 커크의 시신을 직접 운구했고 우샤도 부인인 우샤도 찰리 커크의 아내 에리카 커크를 끝까지 보호를 해줬습니다. 피트 헤그셋 장관이 주기도문 기도를 하면서 병사들 앞에서 찰리 커크를 진정한 영웅이라고 추모를 했습니다. 방금 제가 화면 보여드렸듯이 CNN, Fox News, New York Times, Wall Street Journal, BBC 진영할 거 없이 미국의 언론과 방송들이 찰리 커크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에리카 커크가 찰리 커크를 대신해서 이제 USA 터닝포인트 USA 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혹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죠. 미국인이잖아. 우리나라 자국민도 아닌데 누군가 죽었는데 왜 그렇게 애도를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제가 칼럼에 썼던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께 칼럼에 썼던 요 마지막 구절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워싱턴 DC에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나라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부름에 응답했던 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미국의 혜택을 받으신 경우 있으시죠? 괌에 여행 가고 하와이에 여행 가고 물론 나 돈 지불하고 갔어 하실 수 있죠.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미국인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미국에 가서 전쟁에 참여를 하라. 너의 목숨을 걸고 미국을 살리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라 하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역으로 그 질문을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6.25 전쟁 때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었던 것,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유엔군, 미군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찰리 커크는 그가 죽기 마지막 직전까지 한국에 와서요. 어떤 메시지를 남겼느냐. 첫 번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달라. 힘을 내라. 두 번째, 빌드업 코리아를 하기 위해서는 코리안이 필요하다. 청년들이여, 걱정하지 말고 결혼을 하십시오. 결혼을 하고 자녀를 5, 6 많이 낳아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계속 번영을 시키십시오.
라는 희망을 주고 갔습니다. 그가 미국에 남긴 유산이 있고요. 한국에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간 유산. 첫 번째, 자유의 중요성, 자유를 지키라. 두 번째, 한국 청년들이요, 걱정하지 말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세요. 번성하십시오. 이거랑요, 또 어떤 발언도 중간에 있었냐면, 메리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결혼하세요. 삼포, 엠포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결혼하시고, 한국은 여러분들 막 2, 300년 전에 부모님들, 여러분 그 후손들이, 윗세대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이유로 결혼 못하고 있다 하면 웃으실 거다. 6.25도 극복했고, 임진왜란도 극복했고, 그런 것을 다 극복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출산율, 결혼율 때문에 사라지면 안 된다. 이거 극복 못하면 안 된다. 결혼하고 아이 낳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런 발언도 중간에 있었어요. 결혼을 하신 분들 결혼을 유지하세요도 있었습니다. 근데 통역하시는 분이 이혼하지 말고 결혼 유지하세요 이렇게 재미있게 통역을 하셨거든요.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갔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메시지를 한국에 주고 가지 않았나요? 이 두 가지 메시지만으로도 찰리 커크를 한국 언론과 방송이 보도하고 한국인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기릴 이유는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도 제가 오늘 전해드린 외신과 관련된 팩트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방송 진행되는 동안 우리 박경현님 그리고 네. 잠깐 댓글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실시간 댓글로 함께 해주신 박경현님, 조학재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이 갑자기 재생이 안 돼서, 댓글을 많이 해주셨는데,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9월 22일입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조금 쌀쌀해졌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조금 쌀쌀해질 때 외투 항상 챙기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식사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된 한 주 여러분 힘차게 출발하시고, 이번 한 주도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로트 가수 김재롱입니다. 이제 당신의 무대는 유튜브입니다. 아시아투데이 20주년 기념 우리 트롯 미래스타 선발대회가요. 대한생활체육회 파크골프협회와 함께합니다. 9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노래 한 곡으로 트롯스타에 도전하세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5천만 원 상당의 상품과 상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 접수는 032-677-8520 010-8140-4767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트롯스타 당신입니다.